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청소년 지도교사 다니입니다. 배달은 태양이 먼저 비추는 밝은 강명의 동방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사를 배달의 역사라 하고 우리 민족을 배달 결여라 하는 것은 한민족사의 첫 번째 나라인 배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배달은 한웅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반도 만주 지역, 중국의 동북 지역까지 통치한 나라입니다. 5916년 전에 건국이 되어서 1565년 동안 18분의 한웅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럼 배달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시대 말 인구 증가와 무자 부족 등으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서자부 부족의 환웅이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알고 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6000년 전 기후변동으로 한국의 환족이 동서로 이동을 하는데 금악산과 사미산, 백두산을 두루 살펴본 황국의 마지막 임금 지유리 한인께서 백두산을 향해 떠나는 환웅에게 환인은 정통과 국통 개성의 상징으로 천부와 인을 내려주고 문면객척단 3000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환웅이 배달국을 건국하게 되고 서쪽으로는 서양 문명의 뿌리인 수메르 문명이 나오게 됩니다. 반고가 사미산 쪽으로 이동하여 중국 민족의 시조가 되고 다른 환족은 베링 해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국의 정통을 부여받은 나라일까요? 이 중에서 정통을 잇는 분이 환웅이신데요. 정통의 상징으로 천부와 인을 전수받습니다. 천부는 하나님의 부적이고 인은 하나님의 도장인데요. 실제 도장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인주가 묻은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천부와 인을 전수받은 것이 황국을 개성한 정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와 인을 전수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한민족이 천자국, 천손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환웅께서 한국의 중심인 천산에 이동을 해서 백두산 쪽으로 와서 보니까 토착민, 곰을 토템을 하는 웅족과 호랑이를 토템을 하는 호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들이 환웅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요. 이 부족들이 보니까 환웅하고 같이 온 한족들은 다른 부류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모습은 먹고 자고 싸고 사냥하고 그냥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족은 우리도 한족처럼 멋진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환웅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환웅이 수행을 시켰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성숙시키고 밝히는 것이죠. 호랑이를 상징하는 호족은 지루하고 짜증나, 놀고 싶어 하며 수행을 중단하게 되고요. 곰을 상징으로 하는 웅족은 힘들지만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며 이 계율을 지켜 참다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 부족은 교화가 안 되어 추방을 당하게 되고 환웅과 웅녀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웅녀는 실제 웅족의 여성 우두머리입니다. 환웅과 함께 온 환족과 웅족이 결합되면서 한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환족의 피와 웅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바란 환웅은 제세 유화를 기반으로 홍익 인간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신상제님의 진리, 즉 신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깨우쳐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웅천왕이 제세 이화와 홍익 인간의 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제도는 신교의 바탕을 두었는데요. 이것을 고조선의 국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홍익 인간의 사상은 사실 9000년 전 황국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환웅천왕은 제세 이화와 홍익 인간의 도를 실현하기 위해 305사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신교의 삼신오제 사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사상을 가지고 우리 한민족은 동방 땅 첫나라를 세운 것이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환웅께서 백두산에 오시며 신단수를 정하고 그곳에서 천제를 올리고
백두산 신시의 도읍을 정하고 배달국을 건국한 날이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의 의미는 열개자 하늘천자 해서 하늘의 강명을 개성한 나라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천절을 단군 왕금이 단군 조선을 건국한 날이 아니라 환웅께서 배달국을 건국한 날이 개천절입니다. 한국의 밝은 우주 강명 문화를 개성한 나라가 배달인데요. 개천의 뜻은 하늘의 천명을 받은 성인을 보내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국을 열은 것을 신시개천이라고 합니다. 배달국은 한민족의 첫 나라이면서 동시에 동방 문화의 원뿔이 모태가 되는 나라입니다. 황국이 아버지의 문화시대, 백성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조화로 이루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배달시대는 어머니 문화시대였습니다. 의학, 언어, 문자, 시장 제도 등 생활 문화가 발달하여 문화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체계를 갖추는데 태어복희시, 염제신동시, 치유천왕 세 분의 지덕한 공덕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복희시입니다. 태어복희시는 5500년 전 배달국 5세 태우한웅의 막내 아들입니다. 크게 밝다는 뜻의 태우와 밝은 해란 뜻의 복희로 그 이름이 천지강명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태우복희시는 팔계를 그려 주역의 기초를 닦았고 24절기를 발견했으며 혼인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도를 그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수의 체계를 세웠으며 하도에서 음양오행 원리가 나오고 공간과 시간의 순환 원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팔계를 그어 천지시 공간의 변화 법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거물을 만들어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내고 야생 동물을 잡아 제물로 올리기도 하였으며 구침과 검수를 만들어 삶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복희시는 한마디로 동양 철학의 아버지요 인류 문명의 창시자입니다. 중국의 하남성 회양현에 태어복희시 사당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인문시주라고 높이 받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동시인데요. 이분은 5200년 전 8세 안부른 한웅 때 인물로서 산에 불을 질러 농토를 개척하고 나무와 쟁기와 보석 같은 농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가지 풀을 직접 맛보아 의약을 개발하고 농사법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시장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신동시는 어느 날 호북성 수주시 여산진 열산에 신영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나라는 8대 유망에 이르기까지 약 530년 동안 종속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허남성 정주시에 여망이제 동상을 세워 염제신동시를 자기의 조상이라 하여 황제 헌원과 나란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700년 전 배달국의 14세 자오지 환웅이십니다. 배달은 치유전왕에 이르러 동북아의 드넓은 땅을 다스리는 강국이 되었으며 신영국을 복정시켜 지금의 산동성, 안위성을 배달 영토로 흡수하고 이어서 동북아의 천자가 되고자 모반을 깨한 한족의 우두머리 혼원이 치유전왕을 밀어내고 천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치유전왕은 탕록에서 10년 동안 73회 대전쟁을 벌인 끝에 혼원을 굴복시켜 신하로 삼았습니다. 치유전왕은 151세를 사신 분으로 인류 신선 문화의 원종주입니다. 사기 죽속서의 하나인 사기정의도 치유 군대가 금속 투구를 머리에 쓰고 큰 세뇌와 같은 병장기를 갖추고 출전하여 그 위험을 천하에 떨쳤다 하여 치유전왕의 성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넓어진 강력을 다스리기 위해 도읍을 백두산 신시에서 청구로 옮겨 배달의 전성기던 청구시대를 열었습니다. 4700년 전에 서방으로 진출하여 광활한 영토를 개척한 치유전왕은 그 이름만 들어도
간담이 선언해질 정도로 법력과 위용을 떨친 한민족의 성웅이며 한민족은 물론 중국 백성들까지 치유천왕을 추앙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치유천왕을 두루한 나머지 치유천왕의 인격을 말살하고 머리에 뿔이 달린 도깨비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응원할 때 붉은 악마라고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중국의 학자 소병기는 100년 전 중국의 모습을 보려면 상해로 가라. 그리고 1000년 전 중국의 모습을 보려면 북경으로, 2000년 전 중국의 모습을 보려면 서안으로 가보라. 그러나 그대가 5000년 전 중국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탕록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달국의 제왕이신 세 분, 태어복희씨, 염제신용씨, 치유천왕, 동방 문명의 중심축을 세운 위대한 성인 제왕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달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사 강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